마음이 급했던 로키는 하늘을 걸을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난쟁이들의 작업장이 모여있는 스바르탈 페임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난쟁이들 중에서 가장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은 이발디의 아들인 3명의 대장장이 난쟁이들이었고 로키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대장간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신가? 내가 들어보니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지금까지 존재한 가장 훌륭한 난쟁이 장인들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더군. 로키의 도발에 이발디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장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브로크와 에이트리도 자네들만큼이나 신기한 보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로키의 말에 이발디의 아들 중 가장 키가 큰 난쟁이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어설픈 손가락을 가진 무능한 놈들은 말편자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3명 중 가장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이발디의 아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무엇을 만들든 우리가 만든 것에 비하면 하찮은 것들 뿐입니다. 참,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자네들한테 도전장을 던졌다고 들었어. 3가지 보물을 만들어 대결해보자고 하더군. 누가 최고의 보물을 만들었는지는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직접 심사할 거야. 아, 그리고 자네들은 진짜 머리카락처럼 계속 자라나는 금발을 하나 만들어야 해. 로키는 이발디의 아들들과 차례로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교활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 형제를 제대로 구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진짜 머리카락 같은 완벽한 금발?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죠. 이발디의 아들들을 완벽히 속인 로키는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큰 산을 넘어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로키는 이발디의 아들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브로크와 에이트리를 속이기 위해 더욱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이트리는 브로크보다 더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었고 브로크는 둘 중에서 더 똑똑하고 단호한 편이었습니다. 안녕하신가? 들리는 소문에 이발디의 아들들이 아스가르드의 신들을 위한 선물로 귀중한 보물 3가지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전해주러 왔네. 브로크와 에이트리의 반응을 살피며 로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발디의 아들들이 전해달라고 하더군. 자네와 에이트리는 자기들만큼 신비한 물건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네들을 어설픈 손가락에 무능한 놈들이라고 부르더군. 브로크가 로키의 말을 듣고 미심쩍어하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데요? 우리와 이발디의 아들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로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까? 로키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맹세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저 자네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알려주러 왔을 뿐이야. 브로크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고 있는 로키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로키, 당신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맹세할 수 있나요? 맹세하지. 좋아요. 이발디의 아들들과 대결해보겠습니다. 저는 에이트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확신하거든요. 하지만 이 대결을 당신과 상관 있는 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로키? 브로크의 말에 마음속으로 흥미를 느낀 로키가 브로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결에서 이긴다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당신의 머리를 가지고 싶어요. 에이트리는 당신의 머리로 아주 멋진 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상상을 뿜어내는 기계 같은 거 말이죠. 오늘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로키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고 겉으로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브로크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에이트리와 브로크가 대결에서 지게 만들면 해결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승부 조작 따위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키니까요. 어쨌든 신들은 난쟁이들이 만든 6개의 신비로운 보물을 얻게 될 것이고 게다가 토르의 아내 시프는 아름다운 금발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내 머리를 원한다고? 좋아, 그렇게 하지. 산 너머에서는 이발디의 아들들이 이미 시프의 금발을 포함한 보물들을 만들고 있을 것이니 그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어떻게 해서든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대결에서 지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로키의 다급한 마음을 모르는 브로크와 에이트리는 신비로운 보물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어두웠고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이라고는 타오르는 숯이 뿜어내는 오렌지색 불빛뿐이었습니다. 에이트리가 자신의 선반에서 큰 돼지 가죽을 꺼내 화로에 넣으며 브로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일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아주 특별한 돼지의 가죽이야. 브로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속에는 형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브로크, 난 작업실에서 보물을 만들 테니 넌 풀무를 맡아서 풀무질만 하면 돼. 이번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화로가 아주 뜨거워야 되거든. 뜨거운 열기를 유지하지 못하면 효과가 사라지니 바람을 일정하게 불어넣어야 해. 브로크는 형의 말이 끝나자 풀무질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급되는 풍부한 산소는 용광로 속 뜨거운 열기를 더욱 격렬히 날뛰게 했습니다. 에이트리는 대장간의 모든 환경을 확인하면서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보물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잠시 열렸던 작은 문틈 사이로 검은색의 커다란 파리처럼 보이는 곤충 한 마리가 대장간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에이트리가 쇠를 구부리고 형태를 잡으면서 쇠를 때리는 소리가 대장간으로 스미고 있었고 브로크는 형이 내는 망치 소리에 박자를 맞춰 풀무질을 하기 위해 더욱 집중했습니다. 풀무를 쥐고 있었던 브로크의 양손 위에 대장간을 맴돌던 검은색 곤충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브로크는 풀무질을 멈추지 않았고 곤충을 때려잡지도 않았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커다란 곤충이 브로크의 손등을 물었지만 형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브로크의 강한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 후 굳게 닫혀있던 작업실의 문이 열리더니 에이트리가 돌아와 용광로에서 완성된 작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첫 번째 작품은 금으로 된 털이 번쩍이는 거대한 숫돼지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살핀 후 에이트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브로크. 만약에 온도가 바뀌었다면 이 보물은 그냥 고철이 되었을 거야. 브로크는 형의 칭찬에 기쁨을 느꼈고 두 난쟁이를 바라보던 천장 구석에 붙어있던 검은색 곤충은 분노와 짜증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브로크는 형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에이트리는 그런 브로크의 결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해. 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브로크는 속으로 형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의 쉴 시간도 없이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대장간 안에서 협력하며 보물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두 형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검은색 곤충으로 변신해 있었던 로키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토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초조함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이 대결에서 이기게 된다면 로키는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머리를 잃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키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저 녀석들을 대결에서 지도록 만들겠어. 난 누구보다 지혜로운 로키라고. 위기에 빠진 로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결의 승자는 이발디의 아들들이나 에이트리 형제가 아닌 바로 나, 로키가 될 거야.